파워포인트 플러스 김용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이 방송은 원래 지난 화요일에 올라갈 예정이었는데요. 기침과 몸살이 심해서 결국 그날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평소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오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원페이지 리포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기획과 밸런싱 시간입니다. 원페이지 리포트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모든 문서와 같은 기획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핵심이 숨어 있죠. 예제를 가지고 기획의 시작부터 레포트의 완성까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올해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출장 결과 보고서를 한번 써보죠. 사장님이 출장팀 리더인 저에게 전 사원이 참석하는 4시간짜리 GDC 세미나 공유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장팀 5명이 모두 발표하는 거죠. 먼저 그에 대한 한 장 기획서를 제출하랍니다. 아니 그럼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웃라이너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문서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저 한 장을 가지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버노트로 기획을 합니다. 주제가 주어지면 먼저 노트북을 하나 만들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에버노트가 아니면 주제가 주어졌을 때 문서 폴더 하나를 만들면서 시작할 겁니다. 처음 할 거는 스탠스 잡기입니다. 출장팀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5번이나 참관한 사람으로서 내가 참석한 세션의 내용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게임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회사와의 매칭을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탠스는 거시적인 게임 산업의 흐름 정도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노트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보통은 이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많죠. 이 스탠스를 제약 조건으로 보고서 보고서에서 다룰 얘기의 덩어리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보고서에는 어떤 이야기를 넣어야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쉽게는 제가 참석한 세션을 요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의 덩어리들을 수십 개 뽑아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작업을 손으로 노트에 적어서 합니다. 빈 노트의 한가운데 덩어리들을 뽑아내죠. 그렇게 적다 보면은 그와 관계된 다른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에버노트에 리스트를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덩어리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야 저는 비로소 에버노트에 옮겨 적죠. 이런 식으로요. 이슈들란이 보이시죠? 네, 무작정 자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들을 찾아내야 할지 미리 정하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각 이야기의 덩어리 아래에 어떤 자료들을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적어보고 자료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한 번에 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생각한 덩어리가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과 합쳐지기도 하죠. 또한 새로운 덩어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료들을 읽으면서 각 이야기 덩어리 아래에 정리 노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집한 자료들 중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이 되죠. 어떤 자료는 정말 결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에버노트는 여러 자료의 스크랩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죠. 그 스크랩들 사이에 정리 노트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에버노트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복잡한 기획물을 한 군데 몰아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정리 노트는 원페이지 리포트의 재료이지 보고서 자체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내용이 많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리 노트가 어느 정도 구성되면 여기에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쯤 되면은 저는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정리 노트를 두고 오른쪽에서 시나리오를 뽑아냅니다. 주로 OPR의 레벨 1에 해당되는 내용 서너 마디를 나열해 보는 거죠.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지만은요. 제 노트북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빈 단어장을 늘어놓고 말로 레벨 1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번 GDC17이 제시하는 키워드는 VR입니다. 첫 번째 장이죠. 두 번째 장을 딱 내려놓고 GDC 아젠다는 언제나 2, 3년을 앞서서 현실감이 떨어졌죠. 세 번째 장은 정작 올해는 2년 전 제시한 레트로의 참가자들이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우리도 훌륭한 레트로 아이템이 있어서 고려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네 마디를 정리 노트를 보면서 혼자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전체 내용 흐름이 말이 된다 생각하면은 그걸 문장으로 써서 정리를 하죠. 이렇게요. GDC 17 개요. 1. 이번 GDC 17이 제시하는 키워드는 VR입니다. GDC 아젠다는 언제나 2, 3년을 앞서서 현실감이 떨어졌었죠. 정작 올해는 2년 전 제시한 레트로에 참가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레트로 아이템이 있어서 고려할 만하죠. 네, 이렇게 네 문장의 아웃라인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죠. 제목을 이제 다시 레트로다라고 도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네 문장이 짧은 에세이로서 말이 되는지 다시 한번 다듬어 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사실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나리오 1은 이렇게 네 마디고 확고하게 레트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제 안에서 다른 사람이 또 옆에 다른 팀원들이 팀장님 그거는 조금 우리가 결론 내리긴 세지 않을까요? 좀 온건하게 가시죠. 아 그런가? 그러면 좀 온건한 거를 시나리오 2라고 하자. 좀 더 온건하게 이상적인 VR, 현실은 복고 라고 하면서 세 마디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시나리오 3는요. 5마디로 조금 더 온건하게 한번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벨 1 수준에서 이 3개에서 뭐 5개 정도의 마디를 리드미컬하게 구성하는 것이 전체 문서의 톤 앤 매너와 흐름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정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부터 복수의 시나리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페이지 레포트에서는 보통 2~3마디에서 5마디 정도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특정 마디에 너무 내용이 집중되지 않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너무 비대해진 마디는 줄이거나 둘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원페이지 레포트에서는 최대 5마디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6마디짜리를 한번 볼까요? 레벨 1이 6마디인데요. 각각의 단락이 짧아서 아마 레벨 2는 2개씩 넣어도 아마 빽빽하게 들어찰 겁니다. 원페이지 레포트 치고는 호흡이 굉장히 길죠. 원페이지 레포트 7번째 원칙은 하나의 정리 노트에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원페이지 레포트는 커다란 정리 노트에서 요약해서 줄여서 완성하는 겁니다. 느려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지를 쳐내고 다듬고 다듬어서 작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레벨 1의 3~4마디의 흐름 설계가 관건이죠. 이거는 다른 모든 문서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페이지 리포트를 강좌의 첫 꼭지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전 모든 문서의 기획을 원페이지 리포트를 거쳐서 합니다. 왼쪽이 원페이지 리포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요. 오른쪽은 제가 슬라이드 문서를 기획할 때 만드는 최종 기획 문서, 논리 전개조입니다. 가로냐, 세로냐, 그리고 그림이냐, 텍스트냐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를 뿐이죠. 구조는 같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에 논리 전개를 모두 구성해 보는 거죠. 논리의 원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 노트는 원페이지 리포트의 몇 배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는 130개 정도의 노드가 표현됐지만은 사실 수백 개가 이어질 수도 있죠. 여기에서 원페이지 리포트는 30개 이하의 내용이 선별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로 구성이 되죠. 그럼 나머지 정리물들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페이지 레포트는 한 번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용을 달리하면서 2번째, 3번째 버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때 정리 노트는 재빨리 새로운 레포트를 만들기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발표 시 질의응답 자료로 쓰이거나 첨부 자료로, 어펜딕스로 활용될 수도 있죠. 결정적으로 이번에 보고한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들춰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리 노트로
슬라이드 문서를 만들어도 되죠. 결국 어떤 형식의 보고서건 정리 노트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래서 OPR을 강좌의 첫 번째 꼭지로 올렸고요. 어쨌든 오늘로써 OPR의 그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는 팁앤테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하기로 한 거 있었죠? 그 탄핵 결정문이요. 그거를 한번 원페이지 리포트로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서 원페이지 리포트는 이 4회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전 다음 주 화요일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방송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는 완전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